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우리 사무실에 직원분이 매입을 한 차량을 보여드릴 건데요. 평소에 보기 힘든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바로 시에나, 신형 모델입니다. 물론 뭐 신형이라기에는 나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시에나는 모델 체인지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온 지도 한 4년 됐지만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는 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이제 경쟁 모델로 카니발이 있죠.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년에 한 번꼴로 얼굴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보다는 훨씬 더 긴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시에나는 신형이다. 근데 디자인이 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변하긴 했더라고요. 차에 전체적인 라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데도 다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카니발보다는 날렵해 보이고 사이즈가 제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5m가 좀 넘는 제원을 가지고 있는데 카니발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옵션들도 보자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모원 같은 경우는 카니발과 동일하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실내 진짜 넓다. 얼마 전에 G90 리무진 리뷰를 했는데 G90 리무진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좌석을 엄청 앞뒤로 많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3열을 이제 사람이 쓰지 않았을 때는 2열 공간을 이렇게 넓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열 후석 모니터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이제 후석 모니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데 있는 게 어디야? 있으면 일단 볼 수는 있잖아. 그리고 하이리무진은 좀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루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내 눈높이에 맞게 이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요즘 신형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렇게 위쪽에 공조기 장치나 이런 게 이제 장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도 이렇게 공조기가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018년식 19년식도 막 뒷좌석에 통풍 시트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신차가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6천만 원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2열에 통풍 시트가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뭐 이렇게도 열 수 있지만 여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뒤로 당겨서 앉았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만지기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썬커튼이잖아요. 커튼이 있는 건 좋아,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커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차들을 보면 썬커튼이 훨씬 더 이제 공간을 많이 막고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 실용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지 빛이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썬커튼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커튼을 따로 장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질도 한번 보면 이 천이 지금 끝에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대충 가위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마감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딱 만져봐도 뭐 나파 가죽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데는 심지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했고, 전체적인 소재들은 이것 좀 고급 소재를 좀 써줬네 이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6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차량의 이제 스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1년 10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73,000km 주행을 했고 뭐 무사고긴 합니다. 무사고라는 걸 감안을 해도 중고차 가격은 4천만 원 중반, 4,490만 원이고요. 사실 뭐 키로수가 좀 더 많아지면 4천만 원 초반 매물들도 찾을 수가 있고, 또 키로수가 조금 더 짧아지면 또 5천만 원 가까이 가는 그렇게 중고차가 방어가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토요타나 렉서스 차들이 강가가 좀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내구성에 대한 기대감,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이게 공급이랑 수요가 이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강가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얼마나 좋길래 가격이 안 떨어지는지, 실제로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카센터 가서 떠가지고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또 운행하면서 또 시승 느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열에 딱 앉았을 때는 널널하네. 차가 전폭이 2m 정도, 거의 2m에 근접하는 전폭을 가지고 있어서 1열의 이제 운전석 공간도 굉장히 널널하고요. 오히려 이제 카니발보다 시트 포지션 자체는 좀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카니발이나 뭐 팰리세이드를 타면 포터랑 눈인사가 가능할 것 같은 높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차는 뭔가 이제 투싼, 스포티지 요 정도 급의 준준형 SUV를 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1열도 아까 살짝 보여드리자면 디자인은 개나 줘버린 팔걸이고,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깊게 이제 들어가 있죠.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동이 켜진 상태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뭐 우리나라 차들도 그렇고 시동 걸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바깥쪽의 모습이 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기는 합니다. 이 차의 시승기의 관건은 당연히 또 이제 카니발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방지턱을 먼저 넘어 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부덕부덕 이런 소음이 나거든요. 아마 제 예상에는 야외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녹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갈려나가는 소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토요타가 차를 잘 못 만들어서 더 이렇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녹은 좀 이제 외부에 오랫동안 세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옛날부터 이제 토요타나 렉서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내비게이션 맵이고요. 옛날에는 아틀란 내비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괜찮았거든요. 지니 이런 거보다는. 아틀란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이 뭐 현대기아 이런 데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벤츠, BMW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틀란이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확실히 에어컨까지 딱 켜고 이제 악셀을 밟으니까 속도를 확 올릴 때 차가 힘들어하면서 엔진 소음이 확 넘어와요. 그러니까 정숙성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일본 하이브리드 차들은 전기 모터를 쓰다가 이제 가솔린 모드로 변환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질감이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도 지금 이질감이 너무너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뭐 월등하게 좋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네. 칭찬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당연히 또 연비적인 부분이 되겠죠. 얘가 2500cc급 엔진을 쓰는데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고 이 전기 모터가 이제 연비에 도움을 주면서 복합 연비가 14.5 그리고 4륜 모델도 있거든요. 4륜 모델은 그거보다 당연히 좀 안 좋고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런 복합 연비가 얼마냐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14 정도라서 얘보다는 살짝 낮지만 또 비슷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는 아까 제가 시승을 하기 전에 하기는 해요 항상. 근데 미쉐린의 이제 24년도 타이어 트레드가 이제 한 90% 정도 남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라이닝 소음 때문에 사실 정확한 판단을 얘기를 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2.5 엔진이긴 한데 카니발이 초반에는 좀 더 경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고속에서는 또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죠.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방금도 이렇게 차선을 좀 급하게 변경을 했어요. 좌회전 안 할 거라 가지고. 근데 그럴 때 뭔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듯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요. 확실히 이제 국산차에서 이제 5m 정도 되는 SUV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출렁임, 롤 이런 거에는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카니발은 더 뉴 카니발까지만 해도 2열이랑 3열에 장거리 운전을 하면 멀미를 유발한다. 뒤쪽으로 이제 파동이 와서 뒷좌석에서 막 공명음이 들리고 막 좀 흔들린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 시에나의 2열을 안 타봤는데 이 전 시에나도 그런 거는 정말 좋았어요. 2열에서도 장거리를 타고 가도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 요거는 제가 지인분 거를 타고 멀리 가보니까 확실히 느꼈었거든요. 요거는 아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자세를 잡는다. 요런 거에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휘청이는 것들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2열 승객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나서 보니 지금 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요철들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었네. 소재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어차피 이런 도로에서 나 정도 승차감 내줄 수 있는 차 없잖아. 야, 이런 데서 정말 좋네. 그래서 이렇게 승차감만을 놓고 보자면 시에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카니발의 풀옵션 정도 시그니처 모델 뭐 이런 거랑 경쟁을 해도 소재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는 소재가 중요하다, 감성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카니발이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리프트를 한번 떠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승차감이 더 좋을 건 없는데? 똑같아, 구조 자체가. 카니발이랑요? 서스펜션 타입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차는 철을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게 쓴다. 성분이나 뭐 이게 함량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철을 써서 내구성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실제로 녹도 좀 똑같이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 차는 어떻습니까? 카니발보다 일본 차가 좋다? 저는 사람은 카니발 살 것 같은데. 나도 카니발이 정비면으로 봤을 때 근데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뭐 카니발 대체할 차가 아예 없으니까. 진짜 하체랑 엔진룸을 봤을 때도 확실히 느낀 게 얘는 진짜로 그냥 포커스가 그냥 실용성이다. 정말로 이 차의 가격의 대부분은 기술력
에 이제 치중되어 있고, 지금 지나가는 말리부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말리부 풀옵션보다 대단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값도 아니야.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가 이제 6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차의 실내를 보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얘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력, 그런 데 이제 가격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얘가 이제 승차감이 우리나라 차보다 좀 더 좋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팰리세이드, 카니발 요 차량들이 승차감 면에서도 더 좋아질 게 아직 남았구나. 왜냐면 우리나라 차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외국에서 이제 좋다는 차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3년 뒤, 5년 뒤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의 성장이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찾는 차종들이 저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우리 상사에 많이 보여 중인데, 이렇게 막 좀 보기 힘든 이런 차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이트 이제 중고인증카도 많이 이제 놀러와 주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